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인들 무비자 관광 입국을 허용했죠.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협중 시위 자체를 직격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이런 바로잡는 성격이도 했었을 텐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고려치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스스로의 안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혐한 시위라고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일본에 대한 이미지, 일본 사회,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그 혐오 발언하고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에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행패가 되겠냐. 최진봉 교수님, 최근에 일련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특히 반중시위, 협중시위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메시지를 좀 내고 있어요. 그건 정말로 그러니까 그 협중시위를 하는 분들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혐오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받게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혐한 시위가 많아지니까 그게 계기가 됐었고요. 예. 그런 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와서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범죄행위라면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잡아야 되지만 예.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사람들 앞에서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막 비난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시행은 지금 되고 있지만. 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예.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비난을 하려면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행동들과 말을 하는 것은 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국민 모두가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피해도 많이 입게 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 갔는데 저런 대우를 받으면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저런 행위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고마워해야 되는 것도 분명 있고 지금 명동 주변 핵심 관광지 중심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관광을 하면서 관광 특수 소비도 늘고 있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긴 한데 기대도 있는 반면에 우려도 있고 송영훈 변호사님 실제로 이제 무비자 입국 첫날에 여러 구설에 오르고 뭔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마워야 될 건 고마워하는 것과 별개로 뭔가 무비자 입국 첫날이라고 해서 마냥 반길 일만 아니다. 이건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무비자 입국이 결국은 불법 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벌써 6명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죠. 예. 출국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내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와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인 점을 이용해서 무비자로 입국해놓고 출국할 때는 같이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다면 예.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걱정할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적인 행동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취지.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 때 했던 중국에도 쉐쉐한다는 그런 발언으로 들려서는 안 되겠죠. 예.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만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협중 시위 혹은 중국 관광객에 대한 고마움 표시 뭐 이런 부분에 했는데 뭐 국민의힘의 일부 사람들 얘기처럼 협중 정서를 조장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인 관광객의 일탈이나 개인 얘기는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이미 예고한 대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긴급 체포권 관련해서 정치권에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지금 카메라 가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녁 6시 36분이니까 대략 이진숙 전 위원장이 긴급 체포돼서 압송이 된 지 1시간 가까이 됐어요.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가 안 잡고 내쫓았던 이진숙 전 위원장 잡았다.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입장 표명들이 있어요. 체포 요건도 안 맞는다. 예. 필리버스터까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까지 다 지켜봤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 명백하다고 했고요. 예. 이진숙 체포를 올렸다.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이제 좀 읽지는 않겠는데 공안정국 얘기를 하고 있고. 송영 변호사님, 국민의힘에 이제 오늘 입장 표명 조금 전에 속보로 만나봤던 거는 물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요건이 안 맞고 분명히 국회에 있었는데 어떻게 불출석 사유에 해당이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을 저 판사 출신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일단 경찰이 저렇게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부적정하고 과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더더군다나 그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자택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불출석한 이유도 마지막 3번째 그 출석 요구 당시에 국회에서 이른바 방미통일법 처리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도망하거나 출석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부당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혐의가 저렇게 체포를 해야 될 정도로 위중하고 긴급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공론장에서 논할 때 2가지 평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가 있고 예. 적법하다고 해서 모두 다 적정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적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에 법률가, 변호사들을 출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법원이 영장이 나왔으면은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예. 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적정의 평면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정하다기보다는 과도하다. 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이게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이렇다 할 뉴스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아마 뉴스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회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께 상당히 깊이 각인되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지점에서 앞으로 정치 검찰이라고 민주당이 공격해 마지 않았던 그 검찰이 폐지되는 대신에 만약에 13만 경찰 조직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띤 정치 경찰이 된다면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게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 측 변호사도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아마 경찰이 내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다라고 예상을 했고 불법적인 구금 아니냐. 경찰의 야간 조사도 거부하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야간이 되니까 야간 조사 거부하겠다는 얘기고 정치권에서는 이거 공안정국이냐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다시피 법적인 부분은 아까 장윤 변호사도 말씀하셨고 장윤 대변인도 말씀하셨고 지금 송영일 변호사가 덧붙였기 때문에 최진봉 교수님 정책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적법 절차고 당연히 긴급체포 대상이니까 영장 체포영장이 법원이 발부를 했으니까 한다라는 거 있지만 국무회의 배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저런 논란거리, 정치적 몸값을 굳이 키워줄 필요가 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체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국회에 불러서 뭐 질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민주당과 연관이 있지만 저거 체포하는 게 민주당과 무슨 연관이 있고 대통령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적법 절차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적법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누가 개입을 하겠어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개입을 하려면 경찰도 얘기해야 되고 법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서 저게 만들어져야 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진숙 위원장이나 뭐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이러나 저러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 나와 자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자기 의견이니까. 그러나 그거 자체가 무슨 민주당과 연관이 있거나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진숙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준석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저런 모습이 본인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서 본인이 뭐 정치적인 더 체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면을 뭐 일부러 키웠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뭐 과방위에서 과방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뭐 비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반대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누구가 만약에 체포되고 이러면 또 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아예 본인 SNS에도 올려서 실제로 본인이 수갑을 찬 모습까지 고스란히 사진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일단 면직되자마자 긴급 체포돼서 압송된 사실관계는 맞는 거니까 글쎄요, 추석 내내 정말 국민의힘 말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건이 아마 여러 뉴스로 등장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